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의식주라고 합니다. 무역 규모가 1조 달러,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선 우리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만 집 문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에서 주택이, 즉 집이 단순한 경제정책의 대상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함의를 모두 포함한 특별한 재화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문제 해결도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5년간 여러 번의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는데 그 대책들이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바로 국제금융위기가 발생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하드랜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그런 대로 소프트 랜딩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느 정도 효과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 상황이 무엇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현재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래의 양을로 보면은 예년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전국적으로는 한 80% 수준에 불과하고요. 수도권의 경우는 한 60% 정도의 수준입니다. 특히 과거 부동산 거래가 피크에 이르렀던 2006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작년도의 경우는 거의 반 정도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정청 협의를 거쳐서 발표된 최초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9억 이하이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올해 안에 구입하면은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거래되는 특정 가격과 면적 이하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면제해 주려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경제 이론적으로나 또는 실증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소위 동결 효과를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러한 조세입니다. 양도세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양도세를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금년 말까지로 한정한 것은 아무래도 세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요. 다른 한 측면으로는 우리가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일시적인 정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항구적인 정책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관점인데,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상당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호가가 상승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의 주 목표가 가격 상승입니까? 가격 상승은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양도세 면제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도세란 면제라는 것이
집을 가진 사람, 사고 파는 집, 사는 사람, 이 셋 중에서 무엇이 주체이고 또 많은 분들은 내가 1가구 2주택자면은 새로 집을 살 경우 양도세가 면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국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 구입한 가격과 판매한 가격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거, 뭐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거기 장기 보유 공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6 내지 38%의 세금을 물리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는 금년 말까지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정상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2주택자나 3주택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중과를 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는 그러한 세금입니다. 예. 결국 1가구 2주택자든 3주택자든 파는 집이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양도세를 면제받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정 기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조건이 붙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앞서 4.1 대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거래량을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은 어느 정도 주택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상당히 어려운 예측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국토연구원에서 거시계량 모형, 국토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거시계량 모형을 가지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전국적으로 한 15%쯤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마 연간 15%일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4월달이 지금 다 가는 상황이고 한 4개월이 빠진다 그러면 잘하면 한 10% 남짓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의 거래량이 증가된다면은 그 현상을 정상화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상화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봅니까? 그거는 지금 연말까지 10% 정도라는 것이고요. 예. 지금 뭐 10%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어떻게 시행이 되면은 소위 얘기하는 그 임팩트 렉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실현화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만약에 그 거래 심리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여러 가지 제반 경제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 1 주택 거래 동향을 비춰주시죠.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표는 지난 6년간 수도권에서 거래된 주택 실적치입니다. 2012년도가 기준으로 봤을 때 2011년 1만 9천 건에 비해서 거래량이 대단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택의 거래가 줄었다고 분석됩니까? 그 주택 거래가 줄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소위 그 마켓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그 기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단 그 일반 경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택 쪽의 그 수요가 실제 실수요라고 하더라도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주택 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에 도입됐던 여러 가지 규제가 아직도 별로 효과가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은 그러한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제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결합을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 급감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했다고 보십니까? 주택 거래가 그 급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처럼 하우스 푸어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지 못해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기타 그 매매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쪽으로 돌아가는 그 수요가 많아서 전월세난이 가중이 되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일반 서민들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일단 이게 매매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삿집 센터부터 시작해서 공인중개사라든지 무슨 인테리어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서민 생계와 직결이 되는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이 거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택 거래를 최대한 늘리는데 목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집이 안 팔려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 한 사람이라도 그 고통을 해소해 주려면 한시적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면적 제한 없이 모든 주택에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에 그 정책을 만드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또 그 각종 그 세법이라든지 기타 법이라든지 또는 일상적인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염두에 두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 의하면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이 된 것이고요. 주택법에서 보게 되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1가구 1주택이냐, 일시적인 2주택자냐, 2주택자냐, 3주택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세금이나 이런 것이 달리 물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점을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이번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취득세수의 그 결손의 문제라든지 양도세의 경우에도 또 세수 결손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또 다른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모든 주택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공급 물량 조절보다는 주로 양도세나 취득세 감면, DTI, LTV 등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편 주택 거래가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집값은 아직도 비싸고 또 지금 집을 사도 앞으로 오를 전망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집을 안 산다. 그것이 거래 부진의 더 큰 이유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표 1을 보여주시죠. 이 표가 지난 10년간 소득과 가격과 물가 상승률 세 개를 같이 표시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득과 주택 가격이 비슷한 각도로 올라갔습니다만은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집 가격은 더 떨어졌고 물가 상승률은 빨간 선과 같이 10여 년 동안 거의 3% 수준으로서 아주 슬로우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주택 거래가 안 되는 이유를 앞서서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연 이 제도를 통해서 당초의 근본 목적 거래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당초 목표대로 안 된다면 또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이 지난 5년간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게 된 기본 원인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 안 되는 이유를 앞서 말씀하신 그 세금이나 또 거래 제한 때문인지 아니면은 두 번째 말한 가격이 높고 기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건지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표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주택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세제 측면도 있겠고, 기대 측면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가격에 대한 예측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그 시장 기본 가치적인 요인, 그러니까 소득이나 뭐 이런 측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소위 그 얘기하는 자산 선택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다른 자산의 가격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이런 측면의 요인이 있겠고 정부 정책이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이제 기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대가 그 단독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결합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최선으로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그 발표한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기대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정도의 그 효과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렇다면 그 시뮬레이션의 문제인데,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그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사실상은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지금 관계되는 다른 한 가지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차기 정부 우선 추진 부동산 정책 과제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부동산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보시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지금 우리나라의 당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도대체 뭐가 제공해야 하고 뭐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전문가들의 대답은 소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37.2%, 부동산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35.2%,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4.1 대책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돼서 종합적으로 담겨 있어서 지금 아마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이 정도 정책이면은 분명히 시장에 시그널을 정확하게 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대책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야정 합의 내용이 발표된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을 아는 매도자가 미리 가격을 높여서 거래를 시도할 경우 이번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상쇄될 우려는 없습니까? 예,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은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그 매매 시장은 소위 그 바이어스 마켓이기 때문에 그 판매하는 사람이 그렇게 얹어서 판매할 정도의 상황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한 가지는 이 셀러의 입장에서 볼 적에 그 향후 5년간 이제 그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세를 면세해 주는데 그거를 계산을 해서 미리 얹기는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관님, 만약 현재 안대로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로 확정이 된다면은 6억 이상 85제곱미터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팔고 싶어도 팔 길이 더 어려워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규모의 집을 산 상당수 사람들이 집이 안 팔려서 자기 돈 모두 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은행에 빚내 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대출 이자도 계속 돌아오고 이렇게 어려움에 많이 빠져 있다고 보도되는데 이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원안에는 9억 원까지 가만히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나 미분양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 없이 9억 원을 조금 제한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대형 쪽이 한 43% 정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를 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아쉽게도 그 부분이 조금 가만히 되지를 않아서 뭐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은 일단은 다른 6억 이하나 어떤 85제곱미터 이하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온기가 돌면서 중대형 쪽에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뭐 그러한 측면을 뭐 소극적이긴 합니다만은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지금 뭐 팔려도 팔리지가 않는데 갖고 있는 주택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영 대책에 포함도 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런 측면들만 양도세나 취득세 측면만 부각이 되었지만은 사실상 그 4.1 대책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선 프리워크아웃에 주담대를 포함시켜서 그 재무 조정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지분 매각제도 캠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리츠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어서 어느 정도 또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하우스 푸어 대책이나 렌트 푸어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곧 검증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 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 아래 많은 기대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이 주택 정책이 당초 의도한 대로 작동이 되지 않거나 또 지금 말씀하신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의 정책이 국민의 기대감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정부의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은 강남의 9억인 85제곱미터 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있는 100제곱미터 넓이의 4억짜리 주택은 면제 대상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안을 만들 때 이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조금 그 언론이나 이런 데 그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정확한 그 자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기존 주택의 경우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9억 이하, 앤드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그 양도세를 5년간 면세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대상자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전국이 82%, 수도권이 79%, 강남 68%, 지방 85%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전체로 살펴보게 되면은 그게 지금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지방에서도 부분적으로 이게 85%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15%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그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처음에 그 정책 디자인을 할 적에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당초 정부안이 강남 봐주기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는 이게 저기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를 평가를 할 적에 내가 어떤 혜택을 보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상당히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국적인 데이터를 놓고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데이터를 놓고 이게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치가 정확한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초안과 내용이 달라져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안대로 확정이 되면은 면적이 84제곱미터이고 가격이 11억 원인 주택은 면제 대상이 되고,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가격이 6억 1천만 원인 주택은 면제 대상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면제 대상이 안 되는 주택은 어느 지역에 몇 호 정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전국적인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요. 6억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그 기존 주택이 전국이 96.1%를 커버하고요. 수도권이 92.1%, 지방은 99.6%를 커버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뭐 개략적인 파악입니다. 이건 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혜택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면제해 주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국가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양도세 세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그 양도세 세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당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하고 세수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주택 소유나 뭐 가격이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양도세수는 실제로 거래가 지금 되고 그것도 이제 5년 후에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계산은 잠깐 어렵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면은 지금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는 주택하고 면제 대상이 안 되는 주택이 되는 것이 한 96%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4%만 면제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기존 주택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기존 주택의 4%를 빼버리고 나머지 96%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 지금 국민 통합이 절실한 시점에서 오히려 국민 분열이나 또 정부와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이나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보십니까? 예, 자기가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정책을 쓰기는 고가주택이라는 개념도 사회적으로 있고 국민주택 규모라는 그 개념도 있고 그동안에 쭉 관행적으로 1가구 1주택은 소중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차별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전부 포함하기는 정책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수혜 대상을 예측하는 자료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714만 6천 호를 규모와 가액별로 분석한 KB 시세 자료를 활용했습니까? KB 시세 자료는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참고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상 주택이 98%다, 96%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가구들이 1세대 1가구 주택이 100%인 경우에 그 수치가 합당한 겁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엄밀하게 이제 구별을 해서 했고요. KB 주택 자료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1세대 1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적에 11년 기준 주택 소유 현황 분석 결과를 이용을 했는데요. 요거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 정보 등을 연계해서 저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거기에 의하면은 1세대 1주택자가 62%고요. 이제 2주택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거는 일시적 2주택자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2주택자 중에서 얼마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서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는 추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대충 추정을 해보면은 전체 주택 중에서 1세대 1주택자는 한 75%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계산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과 응답의 결론을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약 10% 가까이 거래량이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집 소유자들은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의 변경 때문에 많은 불만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첫 부동산 정책이 지금 장관으로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낸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부동산 정책이 여러 번 나왔는데 예상만큼 효과가 안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한꺼번에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가 않고 이게 부분적으로 나온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나 기타 안전행정부나 여러 부처들이 전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이제 협업이 굉장히 잘 돼서 나온 종합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야정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조금 바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상당히 악성 미분양이거든요. 지금 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미분양 때문에 사실은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파산을 하는 이러한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현실. 이게 또 전부 이게 재벌기업만 그러면 악성 미분양이 있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요. 상당히 시행사 기준으로 볼 적에는 대부분이 이 중소업체들의 물량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만히 조금 덜 됐다는 것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정부 각 부처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최선의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첫째, 거래 정상화, 둘째, 안정적인 가격 유지, 셋째,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아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 해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정책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어떤 거를 우선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부 대책들이 전부 맞물려 있어서 모든 대책들이 전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대책들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이 정상화가 돼야 보편적 주거복지도 이룰 수가 있고 보편적 주거복지 쪽을 잘 해야만 또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이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입장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외부에 계실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봤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기에는 정책을 낼 적에 타이밍을 실기를 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정책을 내질 못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정책이 나온 부분들, 그다음에 요번에도 결국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주택시장의 과열기에 도입됐던 여러 가지 규제들, 현재로서 별로 효과가 없는 규제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분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월 1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을 때 그대로 되는 줄 알고 집을 거래를 했는데 내용이 바뀌어져 버렸다고 엄청난 항의를 해왔습니다. 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 개개인의 재산권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장관님께서 깊이 인식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첫째로 당초 발표한 내용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강남 봐주기라는 오해를 심으로써 새 정부에 적지 않는 부담을 주었습니다. 둘째,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 제시된 9억 이하 85제곱미터 이 기준이 과연 거래 활성화란 정책 목표와 직접 상응된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셋째, 거래 부진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 그리고 대책 후에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과연 당초의 의도대로 결과가 잘 나올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책은 집의 가격이나 면적도 문제이지만은 가장 핵심을 주어야 될 사항은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책임은 국회가 지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만들길 소망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6억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주택 거래가 안 되어 고통을 받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평생 재산이 은행 빚을 내서
산 6억 이상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그걸 팔아서 우선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저버려도 괜찮습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은 국민 곧 김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윤효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